그날 42세 남자는 10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한때 대기업 최고의 전략가였던 그는 아내의 병을 간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승진, 영광, 미래 전부 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떠났고 그에게 남은 건 고3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사는 갑자기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건 과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구석 책상. 6살 어린 팀장의 무시와 모욕. 넌 이제 끝난 사람이야. 그렇게 그는 다시 잊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집어삼킬 거대한 음모가 드러나고 그 속에서 10년간 숨겨온 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 한성테크 본사 34층. 김현우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대리석 로비의 광택에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지방 계열사의 눅눅한 냄새가 아니라 새 건물 특유의 차가운 금속과 유리 냄새. 그는 낡은 서류 가방을 꽉 쥐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김현우 과장님이시죠? 이쪽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안내한 곳은 창문도 없는 구석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앉아 있었고 모니터는 구형이었습니다. 옆자리 직원들은 그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삐걱거렸습니다. 42세. 한때 이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던 전략기획실 인재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분석으로 임원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렸고 해외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아내가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소 2년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이에요. 현우는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결정했습니다. 승진 대신 가족을 택하기로. 본사를 떠나 지방 계열사로 내려갔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아내는 5년을 버텼습니다. 현우가 매일 병실을 오가며 손을 잡아주고 딸 다은이가 학교 끝나고 달려와 엄마에게 그림을 그려 보이던 그 시간들. 그러나 결국 아내는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회사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회사에서 잊힌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후 5년 그는 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고3이 된 다은이는 조용하고 야무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익명으로 경제 모델을 연구하고 국제학술지에 KH라는 이니셜로만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누구도 그가 그 저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과장님 복귀 발령입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담담히 짐을 쌌습니다.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서울 가는 거야? 그래. 내 대학 등록금 몇 년치만 더 모으면 된다. 다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귀 첫날 오후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현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일 안쪽 자리에 앉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정장 핏이 완벽했고 헤어는 젤로 반듯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아, 김현우 과장님이시네요.
저 박재우입니다. 팀장이고요. 36. 현우보다 6살 어렸습니다. 재우는 악수를 청하며 웃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예전에 글로벌 팀이셨다면서요? 근데 10년이면 많이 바뀌었죠, 회사가? 현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재우는 피식 웃더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고 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재우가 서류 뭉치를 현우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 영어 번역 좀요.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시죠? 네. 아, 그리고 김 과장님, 여기선 실력으로 말해야 돼요. 나이나 경력 같은 거 별로 안 통하거든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우는 만족스러운 표우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새벽 3시까지 번역을 마쳤습니다. 80페이지짜리 계약서였습니다. 손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늦어서 미안. 밥은 먹었지?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응, 걱정 마. 아빠도 챙겨 먹어.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서 있던 자리는 저 어딘가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번역본을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뭐 쓸만하네요. 그럼 오늘은 이 자료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엔 아무도 현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그를 누군가는 힐끗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하나 열려면 매번 재우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 과장님, 이거 왜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어제 부탁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권한이 없어서. 아이고, 핑계는. 그럼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든가. 현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왔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이에게 미안했지만 몇 년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길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파일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현우는 얼른 허리를 숙여 파일을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자는 파일을 받아들며 현우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뭔가 궁금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날 밤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 괜찮아? 응, 괜찮아. 얼굴이 안 괜찮은데. 현우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넌 공부나 해. 다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현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회사 안에선 이미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업기획팀의 이서연 대리가 박재우 팀장의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보고서 안에 숨어있는 정교한 분석이 사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 현우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도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재우가 던진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손가락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화면엔 박재우 팀장이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발표한 북미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영업기획팀 대리로서 그녀는 타팀 보고서를 교차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보고서 안에 시장 분석 모델이 지나치게 정교했습니다.
재우가 평소 작성하는 자료와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서연은 파일 속성을 열어봤습니다. 최초 작성자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정자만 박재우로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실제로 쓴 거지? 그녀는 인사 시스템에 접속해 재우 팀의 구성원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신입과 3년 차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현우 42세 과장. 경력란엔 본사 전략기획실 7년, 지방 계열사 1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복귀?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재우의 다른 보고서들을 뒤져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핵심 분석 부분만 유독 수준이 높았고 그 부분들의 초안 작성자는 항상 김현우였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서연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은 시끄러웠지만 그의 자리만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저기 김현우 과장님이시죠?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영업기획팀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북미시장 분석 자료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거 맞나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팀장님 지시로 초안만 만들었습니다. 초안이요? 그게 보고서의 핵심인데요. 그건 제 판단이 아니라서요.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읽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의 눈빛엔 체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 짓밟힌 사람의 조용한 분노도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재우는 현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 과장, 이번 주말에 좀 나와야겠어요. 주말에요? 응, BFC라고 미국 쪽 큰 펀드사에서 우리 회사 관심 있다는데 영문 자료 만들어야 해요. 급한 거라서.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서연 대리가 우리 자료 들춰보던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요. 팀 업무는 팀 안에서 끝나는 거니까. 재우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경고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현우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맑았지만 사무실은 음침했습니다. 재우가 보낸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BFC 캐퍼털의 제안서, 계약서 초안, 실사 자료. 모두 영어였고 법률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약서 곳곳에 이상한 조항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 독점 이전 조항, 일방적 구조조정 권한, 경영 간섭 조항. 겉으로는 전략적 제휴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적대적 인수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위험해.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면 회사는 서서히 잠식당할 겁니다. 그는 펜을 들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우는 재우에게 정리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팀장님, 번역은 끝났는데요. 몇 가지 검토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재우는 파일을 대충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번역만 하라고 했지 의견 달라고 했나요? 하지만 계약 조건이. 김 과장님, 선 넘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접니다. 과장님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재우는 파일을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지랖 부리면 곤란해요. 알아서들 하고 있으니까요.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우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전체에 공지가 떴습니다. BFC 캐퍼털과의 전략적 제휴 협상이 본격 시작되며 프로젝트 총괄은 박재우 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원진은 이를 회사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약이 아니라 벼랑 끝이라는 것을요. 그 같은 날 저녁 서연은 우연히 전철에서 한 여고생과 마주쳤습니다. 교복 차림의 그 학생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표지가 경제학 원서였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그런 책을 읽네요. 여고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경제학과 가려고요. 대단하네요. 부모님이 경제 쪽 일하시나 봐요. 아빠가 회사 다니세요. 그런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여고생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서연은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고생이 가방에서 학생증을 꺼내 전철 카드와 함께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이름이 살짝 보였습니다. 김다은. 혹시 아버지 성함이 김현우예요. 왜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성테크 다니시나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같은 회사예요. 다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아버지께 제 명함 전해주실래요? 업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다은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아빠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서연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다은은 서연의 표정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짐작은 하고 있어요. 아빠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거든요. 전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은은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연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뒷면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따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업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동료로서요. 현우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절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박재우는 팀 전체를 회의실에 소집했습니다. 다들 들었겠지만 우리 팀이 BFC 프로젝트 총괄을 맡게 됐어요. 이건 회사 최대 규모 딜이고 성공하면 우리 팀 전체가 인정받는 겁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재우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님은 영문 서류 관리 맡아주시고요. 실무는 젊은 친구들이 할 테니까 보조만 잘해주세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갔지만 현우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이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다며? 응. 누가 그래? 이서연 언니가 문자 보냈어. 아빠 힘들어 보이면 연락하라고. 현우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BFC 프로젝트 조심하세요. 계약서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현우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아니면 도와달라고. 결국 그는 아무 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아빠가 조금만 더 버티면 내 대학 등록금은 걱정 없을 거야. 아빠, 나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다은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이 무엇 때문인지 현우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밤은 깊어졌고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BFC의 계약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문제점들, 대안들, 협상 포인트들. 아무도 보지 않을 메모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로비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BFC 캐퍼털 전략적 제휴 협상 개시 마이너스 한성테크의 새로운 도약. 임직원들은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박재우는 요즘 들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임원들과 악수를 나눴고 회의실엔 그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우의 책상엔 서류만 쌓여갔습니다. 계약서 번역, 회의록 정리, 자료 취합. 모두 단순 작업이었지만 시간을 갉아먹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재우가 현우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이번 주 금요일에 BFC 측 실무진이 와요. 미팅 자료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까요? 그냥 회사 소개, 실적 자료, 기술 경쟁력 이런 거요.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계약 조건 관련해선 어떻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과장님은 자료만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재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현우는 모니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현우의 자리로 왔습니다. 과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밖에서요. 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BFC 계약서 보셨죠? 네.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도 영업기획팀에서 교차 검토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현우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서연은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회사가 위험한 거 아세요?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현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 전 10년 동안 회사에서 잊힌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제가 뭐라고 해봤자 누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전달 대학 등록금 몇 년치만 모으면 됩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서연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회사가 망하는 걸? 전 이미 한 번 모든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도 자격도 없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BFC 실무진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미국인과 1명의 통역사. 그중 리더는 데이비드 코린스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박재우는 유창하지 못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말이 꼬였고 코린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사가 거들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현우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재우는 땀을 흘리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코린스는 무표정하게 듣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What's your risk management strategy? 재우는 당황했습니다. 통역사가 통역했지만 재우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코린스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Well, review and get back to you.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황급히 코린스를 배웅했습니다. 현우는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재우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미팅 망친 거 다들 봤죠?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우리 팀 전체가 책임집니다. 그는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김 과장, 왜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영어 잘한다며? 팀장님께서 발표하신다고. 그래도 도와줄 생각은 해야죠. 이게 팀워크예요. 현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화를 사귀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팀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주말 현우는 집에서 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은이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 일 안 풀려? 응. 좀 복잡하네. 이서연 언니한테 연락은 했어? 했지. 거짓말. 언니가 아빠 연락 안 온다고 했어. 현우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은아, 아빠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숨지 말라고. 다은아. 근데 아빠는 계속 숨고 있잖아. 회사에서도 나한테도.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아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병상에서 쓴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현우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지만 그게 당신의 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다은이에게도 세상에도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야. 다시 일어나. 제발. 현우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어두웠습니다. 월요일 회사엔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BFC가 계약 조건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 실제로 재우는 임원회의에서 수정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조건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는 3년 안에 BFC의 자회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그녀는 인사팀 선배인 타나카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차장님, 이거 봐주세요. BFC 계약서요. 타나카는 천천히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위험해. 맞죠? 근데 박재우 팀장은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왜? 성과 욕심이죠. 자기 승진만 생각하는 거예요. 타나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김현우 과장 알아? 네, 알아요. 그 사람 예전에 글로벌 전략 에이스였어. 근데 10년 전에 사라졌지. 지금 다시 왔는데 박재우 밑에서 잡일만 하고 있더라. 왜요? 실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실력은 있어. 근데 본인이 나서지 않으려고 해.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현우를 다시 설득해야겠다고. 수요일 저녁 서연은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내일 점심때 뵙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세요. BFC가 조건을 더 강화했어요. 이대로 가면 회사 망해요. 현우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처음보다 더 나빠졌네요.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서야 해요. 전 나설 수 없어요. 왜요? 전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입니다. 다시 실패하면 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따님은 아버지가 용기 내길 바라고 있어요. 제가 다은이 만났을 때 그 눈빛 봤어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밖에 없어요. 현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나선다면 혼자서는 못해요. 저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필요해요. 박재우가 뭘 숨기고 있는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타나카 차장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죠? 2주요. 2주 뒤에 최종 협상 회의가 있어요. 2주. 현우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일어서도 될까요? 서연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작은 결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집에 돌아와 다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은아. 응? 아빠가. 한번 해볼게. 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나 믿어도 돼? 응. 아빠 믿어. 현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벽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쌓아온 연구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KH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던 논문들. 세계 경제학계에서 주목받았지만 아무도 저자가 누군지 몰랐던 그 연구들. 현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BFC 계약서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창밖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현우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엔 BFC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서연이 출근했습니다. 현우의 자리를 보자 놀랐습니다. 책상 위엔 빼곡한 메모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과장님, 새벽부터 계신 거예요? 네, 계약서 다시 봤어요. 생각보다 더 복잡하더군요. 현우는 서연에게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독소 조항들, 숨겨진 함정들, 그리고 대안들. 서연은 천천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박재우가 BFC와 뭘 약속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타나카 차장님이랑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흘 뒤 타나카 차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이대리 이거 봐. 타나카가 건넨 건 사진이었습니다. 박재우가 BFC 간부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는 모습. 날짜는 공식 협상 시작 전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외 영업팀 김대리가 우연히 찍었대. 그때 출장 갔다가 같은 호텔에 있었나 봐. 서연은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거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타나카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재우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와 실제 계약서의 비교표였습니다. 내용이 다른 부분이 여러 곳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재우가 임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실제 계약 조건은 더 나쁜데 좋게 포장해서 올린 거죠. 서연은 자료를 챙겨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증거 나왔어요. 현우는 자료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유성진 전무님께 보고해야 해요. 전무님만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유 전무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겁니다. 전무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죠. 유성진 전무실. 현우와 서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성진은 현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현우야. 전무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우는 분석 자료와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유성진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확인했습니다. 유성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다시 불러들인 이유를 아나? 모릅니다. KH 모델. 자네가 쓴 논문이지? 현우는 잠시 놀랐습니다. 유성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익명으로 발표된 그 연구들 내가 추적했네. 자네밖에 그런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더군. 어떻게? 난 자네가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 불렀지. 하지만 유성진은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숨어 있을 줄은 몰랐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가? 최종 협상 회의에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박재우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유성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유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자리를 만들어주지. 하지만 나머지는 자네가 해야 해. 감사합니다. 현우와 서연은 전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과장님, KH 모델이 뭐예요? 그냥 오래전 취미로 쓴 논문이에요. 취미로 세계적인 연구를 하셨다고요?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우의 옆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집에 돌아와 다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는데. 현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어. 왜? 숨어 지내서. 너한테도 나한테도.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나 이해해. 엄마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거. 근데 이제는 괜찮아. 아빠가 다시 일어서는 거 보니까 나도 힘이 나. 현우는 딸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아빠 잘할 수 있을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내부에선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진 전무가 BFC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재우는 당황했습니다. 전무님,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요. 알아. 하지만 이건 회사 운명이 걸린 일이야. 나도 챙겨봐야지. 재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현우는 서연, 타나카와 함께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 협상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때까지 준비해야 해요. 타나카가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박재우 팀의 내부 고발이 몇 건 더 들어왔어요. 부하 직원들 공로 가로채기, 부당한 업무 지시, 정보 왜곡. 증거도 충분해요.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해외 영업팀에서도 협조하겠대요. BFC 측 동향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현우 과장, 우린 그냥 당연한 일 하는 거야. 회사를 지키는 거잖아. 서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나서주셔서 우리도 힘이 나요. 현우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동료애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이미 하고 계세요. 수요일 박재우는 현우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금요일 회의에 왜 참석자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전무님 지시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전략 자문입니다. 재우는 비웃었습니다. 자문? 웃기네. 10년 동안 뭐 했다고? 현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팀장님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 프로젝트 망치면 가만 안 둬. 망치지 않겠습니다. 재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 밤 현우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계약서 분석, 대안 제시, 협상 전략.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일 제대로 해볼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고 서류 가방엔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2세 남자의 얼굴엔 피로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앞.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BFC 측도 도착했습니다. 코린스가 현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잘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은이도 응원하고 있어요. 아까 문자 왔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파이팅. 나 믿어.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우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현우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유성진 전무가 들어오자 표정을 고쳤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유성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늘은 BFC 캐퍼털과의 최종 협상입니다. 박재우 팀장이 주도하고 김현우 과장이 전략 자문을 맡았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코린스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Let's begin. 재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치는 순간 현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재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계약서 7조 사망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코린스가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창밖으론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계약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린스 씨 7조 사망을 보시면 BFC가 우리 핵심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사실상 우리 지적 재산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코린스는 현우를 주목했습니다. 박재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려 했지만 유성진 전무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조는 BFC가 일방적으로 우리 회사를 구조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건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인수를 협력으로 위장한 겁니다. 코린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김현우입니다. 전략 자문입니다. 코린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혹시 KH 모델의 그 KH입니까? 글로벌 시장 구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신 경제학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재우는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린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수년간 당신 연구를 참고해 왔습니다. 한성테크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한동안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코린스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현우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 회사에 미칠 장기적 영향, 그리고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 30분 동안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린스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적대적 인수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 팀장인 박 씨가 코린스는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회사 이익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이득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재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성진 전무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코린스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씨가 공식 협상 전에 우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특정 조건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에게 특정한 혜택을 원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이 타나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증거 자료를 유성진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이메일, 내부 고발 문서. 모든 것이 재우의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유성진은 자료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박 팀장, 설명할 게 있나? 재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성진이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맡겠습니다. 실무 총괄은 김현우 과장에게 위임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코린스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의 제안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봅시다. 회의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현우가 주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코린스는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3시간 후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기술은 공동 소유, 경영권은 독립 유지, 이익은 공정 배분. 양측 모두 만족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코린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겁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말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재우는 구석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성진이 다가갔습니다. 박 팀장,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네.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 아니, 박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우는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저는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재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BFC와의 전략적 제휴 성공. 기업 가치 30% 상승. 언론은 한성테크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우는 경영전략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문이 있는 넓은 사무실. 책상 위엔 수석연구위원 김현우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서연 대리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용기를 주셨잖아요. 숨지 말라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님이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서연 대리님. 네. 식사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다은이도 같이요.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요. 주말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다은은 서연을 보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언니. 다은아, 보고 싶었어.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다은이 준비한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연은 다은에게 물었습니다. 수능 준비는 잘 돼? 응, 경제학과 갈 거야. 아빠처럼. 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보다 더 잘할 거야. 아빠, 나 자랑스러워. 현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강변을 걸었습니다. 현우와 서연은 나란히 걸었고 다은은 앞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과장님 행복하세요? 네. 오랜만에요. 저도 기뻐요. 과장님이 웃는 거 보니까. 현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대리님, 저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되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이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몇 달 후 회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60도 평가제도. 상사뿐 아니라 동료와 부하의 평가도 반영하는 시스템. 현우의 제안이었습니다. 조용한 유능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게 우리 의무예요. 임원들은 동의했습니다. 제도는 시행되었고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타나카가 현우를 찾아왔습니다. 현우 과장 고마워. 우리 팀 막내가 이번에 제대로 인정받았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다은은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습니다.
현우는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기뻐서 그래. 아빠, 나 아빠 도울 거야. 숨은 인재 찾는 프로그램. 그래, 같이 하자. 크리스마스 이브 현우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재우였습니다. 현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현우 박사님께. 저는 지금 지방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하시는 숨은 인재 프로그램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명 추천하고 싶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재능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현우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다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요. 늦지 않았으니까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 도와줄 거야? 응.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야지.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잃은 게 아니라 숨겨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낼 용기만 있으면 됐습니다.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내년엔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논문도 다시 써보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요. 현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대리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은이 깔깔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다은이도 잘 크고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 당신 말대로 나 다시 일어섰어. 늦었지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현우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엔 신입사원들의 이력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숨은 인재 발굴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우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누군가의 잠든 능력을 깨워주는 일. 그게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현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력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어.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커피 가져왔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고 뒤따라 다은도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 인턴 지원했어. 방학 때 일 배우게. 그래? 열심히 해야지. 당연하지.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그 하늘. 하지만 이제는 다시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타락했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숨어있던 능력을 드러냈고 누군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사람의 잠든 능력을 깨우는 살. 그게 현우가 서연이, 다은이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현우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력서 위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가능성 있음. 면접 제안. 그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사무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현우는 서연과 다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아빠. 네, 과장님.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